안녕하십니까. 박지원 집사입니다. 먼저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혹시 저기 집에서 크든 작든 그 규칙을 적용해서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전혀 안 하고 계신다는 부모님 계십니까? 네. 다 크든 작든 조금씩 다 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가장 붐을 일으켰다고 하나? 그런 인물을 혹시 아십니까? 네. 그 얘기들 나왔는데, 스티브 잡스라는 그 CEO가 있는데, 이 스티브 잡스는 그 아이폰, 아이패드 시리즈를 나온 그 유명한 그 CEO죠. 근데 이제 이 스티브 잡스는 뉴욕 타임즈 이제 기자가 이제 물어봤어요. 예, 스티브 잡스한테 애들이 아이패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어봤더니 우리 애들은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IT 디바이스는 집에서 쓰는 거를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쓰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 얘기를 들은 기자가 이제 놀라가지고 다른 CEO들은 어떤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CEO들도 똑같이 집안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CEO들이 왜 이런 규제를 집에서 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모든 앱들의 중독성이 있다는 거죠. 이 중독성은 뭐냐면은 이 앱들이 디자인이 될 때 디벨로퍼들이나 이제 회사에서 유저들이 계속해서 체크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됩니다. 심지어는 그 심리학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심리학자들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이거를 누르지 않으면 불안하도록 만들도록 그 앱들을 디자인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누르면 거기 이제 메시지가 커멘트가 왔다고 이제 노티피케이션도 오고, 또 친구들과 연결을 원하면 연결도 됐다고 이제 막 노티피케이션도 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이나 학교 수업, 예배에 큰 방해가 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2000년 초반만 해도 그 스마트폰 때문에 많은 방해가 없었는데, 식사 시간에 식구들이랑 밥을 먹는다든지 예배 시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2017년 요즘에 와보면은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도 게임을 하고 있고 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두 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잘못 포스트된 정보나 사진은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이 폴 전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한 번쯤 뭐 괜찮겠지 하지만 뭐 이제 캡처 기능이 있어서 많은 것들이 영원으로 이제 남기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전에 그 한국에도 그 2PM이라는 그 가수 중에 그 박재범이라고 있었는데, 마이스페이스라는 그 소셜 네트워킹 앱에다가 이제 자기가 뭐 코리안스 게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남겼는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돼서 2PM을 탈퇴하는 그런 결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그 조심해야 될,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이해하게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마트폰에 레이팅이 이미 있습니다. 뭐 앱 다운로드 뭐 18세 이상, 뭐 12세 이상, 뭐 4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레이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규제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예스 누르면 다 다운로드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그 레이팅을 지켜줘야만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규칙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규칙에 대해서 이제 미리 알아둘 점은, 규칙은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말하려는 그 규칙과 여러분들이 집에서 적용하려는 그 규칙이 같지가 않다는 얘기죠. 저희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집에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가족이라도 첫째와 둘째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은 뭐 한 명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다 그러면 조금씩 더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접근을 해야 되고,
한해는 이게 중독성이 좀 심하다. 그러면 좀 더 규제를 해야 되고, 결국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잘 알아서 그 접근 방향을 이제 다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등학생은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어린 나이에, 즉 국민학교나 주니어 하이 때 시작하지 않았으면, 이런 룰들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지금 하이스쿨 된 아이들한테 적용한다는 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애들이 이제 머리가 커져서 뭐 반발을 한다든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을 잘 알고 자기 아이들에 맞춰서 적용해야 됩니다. 자, 저희 이제 집의 규칙을 잠깐 보면은, 이제 저희 집은 가족끼리 모든 폰이나 태블릿 패스워드를 다 공유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이제 어떤 아이는 패스워드가 다 똑같습니다. 뭐 한 명이 바꾸면 나머지들도 다 패스워드를 다 똑같이 바꾸는 그런 정책을 쓰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밤 10시 반이 되면은 부모님 방에 다 전화기나 태블릿을 이제 가져다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 다 충전도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조금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학교 때는 9시 반이었다가 뭐 중학교 되면 10시 반, 뭐 하이스쿨 되면은 뭐 11시 반,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밤에 부모님 방에 가져다 놔야 된다. 자, 이 1번과 2번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패스워드 쉐어링이랑 부모님 방에 가져다 놓은 거는 실제로 내가 그 아이의 폰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 아이한테 내가 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을 주면 걔가 포스팅을 잘못할 거를 뭐 2번을 잘못할 거를 1번만 잘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또 어느 때 정말 랜덤으로 들어가서 아까 그 말씀하신 뭐 볼트니 뭐 이런 틴더 이런 앱들을 내가 찾아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스냅챗 같은 그런 계정들은 교육 목적이 아닌 이상은 저희 집에서는 이제 13살이 되어야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앱들도 13살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이런 걸 만들어주면은 애들들이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정보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계정은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 퍼블릭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올린 모든 사진들이 아무나 볼 수 있는 그런 퍼블릭 세팅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계정을 만들 때 같이 참여하셔서 프라이빗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이 있고 프렌드한테만 보일 거냐, 그리고 자기한테만 보일 거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옵션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프렌드 온리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어카운트를 만들 때 반드시 부모님도 똑같이 어카운트를 만드셔서 프렌드를 맺으십시오. 그 이유는 아이들이 포스팅하는 거를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어떤 포스팅을 하는지 모니터링을 하시고, 또 아이의 친구들이 거기다 글을 남깁니다. 어떤 글을 남기는지 보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무슨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수단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가 이제 굉장히 요즘에 많이 있는데, 유튜브에 보면 리스트릭티드 모드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릭티드 모드를 세팅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리스트릭티드 모드를 설정해 놓으면 그 뭐지 뭐 예를 들어서 단어 중에 뭐 섹스니 드럭이니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안 좋은 것들은 전부 알아서 필터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어린아이한테 무분별하게 보내시면 그 리스트에 필터가 안 돼서 그냥 다 나오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사 시간에 가족과 같이 먹을 경우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스마트폰은 다 페이스 다운해서 아래쪽에다 놓으시고, 절대로
보지 말고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시오. 뭐 하루의 일과가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들과 싸웠는지, 뭐 학교에서 무슨 어려운 점 없었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시작했으면은 나이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즉 엘리멘터리 썼던 룰을 똑같이 하이스쿨한테 쓰면은 하이스쿨 애가 머리가 이제 커지면서 굉장히 그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룰을 안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리스펙을 하면서 내가 너 인정한다 그러면서 조금씩 더 여유를 주고 또 룸을 주면은 아이도 이 룰을 잘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룰들을 전화 사주기 1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애가 전화를 사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태블릿을 사달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사주기보다는 이런 룰을 지킬 자신이 있느냐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아이는 갖고 싶기 때문에 무조건 예스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해 주시면 아이들이 나중에 이 룰이 시작됐을 때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 룰을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씩이라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 그 위의 방법들이 이제 잘 안 지켜지면 그 공허한 그런 무슨 뭐 트래시나 이런 거보다는 실제적으로 액션을 가야 됩니다. 액션을 가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말에 뭐 한두 시간 못하게 한다든지 뭐 몇 시간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벌칙을 주든지, 아니면은 그 스마트폰에 보면은 리스트릭션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이 있는데 아이폰에 보면 리스트릭션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열어보면은 뭐 폰들이나 뭐 각종 그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지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셀룰라 데이터를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을 이용하면 많은 것들을 응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치는 마음껏 해주는데 못 지우게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밤에 와서 한번 볼 때 얘가 무엇을 다운로드 받았구나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셀룰라 데이터가 있는데 애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은 집에 있는 와이파이를 뽑습니다. 그 와이파이를 뽑으면은 아이가 이제 밖에 있는 데이터를 막 쓰죠. 그러기 전에 미리 셀룰라로 데이터를 못 쓰도록 이제 막아놓습니다. 막아놓고 와이파이를 뽑으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이제 저희 집에서 했던 룰을 이제 잠깐 살펴봤는데, 이제 현실은 뭐냐? 이제 여기 대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민 1세로서 이제 영어가 불편하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영어가 편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영어에 있어서는 아이들을 리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는 반면에 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저희 부모 세대에 스마트폰을 안 썼으니까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스마트폰의 룰이나 뭐 에티켓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저희가 연구하고 하나씩 해나가야 되는데, 이 룰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할 때 부모가 모르면 룰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당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웹사이트를 보고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여쭤봐서 공부를 하셔야 아이들을 리드해 나가고 아이들의 룰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항상 맞는 건 아닌데 전화를 최대한 늦게 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집마다 틀릴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말씀드리면은 그 어떤 학자는 연구하는데 이 뇌에 보면은 전두엽과 후두엽이 있는데 이 전두엽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인내심을 길러주는 데고 후두엽은 시각 효과만 이렇게 담당하는 데인데, 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으면은 전두엽은 전혀 개발이 안 됩니다. 그게 왜냐면은 게임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막 눌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시각 효과만 있는 거고 반사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을 하면은 막 금방 스토리가 지나가잖아요.
여러분이 자기 자식의 그 전두엽을 개발시키려면 스마트폰보다는 책을 읽히고 성경을 읽히고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시는데 주로 이제 유튜브 보시고 뭐 드라마 보시는데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시면 아이들이 똑같이 따라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만큼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이거는 이제 뭐 부지런해야 되는데 보통 귀찮습니다. 이제 주말도 뭐 일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아이들의 룰을 하나하나씩 체크하기가 너무 귀찮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린 나이일수록 특히 엘리멘터리나 주니어 하이까지는 적어도 부모가 귀찮더라도 규칙을 하나씩 체크하셔가지고 이게 적용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벌칙을 가야 되는지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은 룰을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결국에 자녀들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뭐 이제 식상한 얘기지만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이들과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인성이 된다면 이런 룰들은 자동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너무 늦게 시작되면은 힘들고요. 어린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하시면은 많이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